브랜딩 글쓰기 52일차 방송을 시작하는 저는 스몰스텝의 저자 박효철입니다. 네, 하다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은요, 보는 순간 사게 되는 1초 문구. 마케팅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책은 보니까 장문정 씨가 쓰셨네요. 아마 그 블랙피쉬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 2021년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은 지금까지 저희가 봐왔던 책이랑은 조금 다르게 실제로 팔리는 그 카피 문구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아마 장문정 씨는 이런 책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신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문정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어는 가격 저항력을 극복합니다. 어느 분식 프랜차이즈의 메뉴 중 김치찌개가 있었습니다. 가격은 9,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판매가 신통치 않았습니다. 조금 비싸죠? 흔한 메뉴인 만큼 이거 2021년도 얘기인 거 여러분 인지해 주세요. 흔한 메뉴인 만큼 가격 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대표는 등급 높은 국내산 돼지고기를 쓰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고 싶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뉴 네이밍을 이렇게 바꿔 간단히 매출을 올렸습니다. 김치찌개 9,000원을 돼지 김치 전골 1인분 9,000원, 1인분 주문 가능 공깃밥 제공으로 바꿨습니다. 김치찌개를 돼지 김치 전골로 바꾸고 제일 중요한 건데 1인분도 주문 가능하며 공깃밥 무료 제공이라고 표기하니 당장 매출이 오르는 걸 눈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김치찌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가격을 올려받기가 힘든데 돼지 김치 전골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1인분 주문과 공깃밥이라는 어떤 메리트를 주니까 이 가격이 좀 납득이 되는 거죠. 물론 요즘은 또 가격이 사실 만만치 않아서 김치찌개 9,000원도 좀 싸게 보일 정도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표기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높은 가격들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납득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다른 사례도 한번 볼까요? 언어는 시즌 저항력을 극복합니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 메뉴 중에는 9,000원짜리 팥죽이 있었습니다. 시즌 메뉴다 보니 겨울이나 동짓날 아니고서는 지속적으로 매출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거 생각이 나는데요. 약간 설빙에, 설빙이 이제 겨울에 팥빙수를 파는 것과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마케팅의 핵심은 지속 가능성이므로 매출이 사계절 내내 지속되어야 하고 시즌성이 떨어질 때도 매출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바꾸어 드렸습니다. 어떻게 바꿨을까요? 네, 팥죽 9,000원을 강원도 파동심이 9,000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팥죽이 아니라 강원도 음식으로 바꾸니까 봄, 가을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이 메뉴의 매출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팥죽은 보통 겨울에 먹는 걸로 인지되고 있는데 파동시미는 굳이 그런 이유가 없죠. 이게 결국은 인식을 바꾸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어는 품질 저항력을 극복합니다. 커피 전문점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저가 커피 시장을 공략하는 브랜드라 메뉴판에는 아메리카노 1,900원이라고 써놓았습니다. 싸니까 많이 팔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저렴하면 소비자는 오히려 품질 저항력을 느껴 선뜻 구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꿔드리니 당장 매출이 오르더군요. 아메리카노 1,900원을 투샷 아메리카노 1,900원으로 이렇게 투샷이라는 메리트가 더해지니까 이 가격이 훨씬 더 이 가격에 합당한 그런 그리고 이 가격에 넘치는 혜택처럼 보이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메가커피가 그렇게 얘기하죠. 투샷이 기본이잖아요. 네, 신말님 이렇게 단어 하나만 바꿔도 이렇게 매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LGU 플러스에는 포인트 파크라는 것이 있는데 매장에 나가보니 소비자가 이 기업 언어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더군요. 저는 지금도 이 통신사에서 쓰는 용어들이 대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는 마트나 주유소나 다른 카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포인트를 모두 모아 그 포인트만큼 돈으로 환산해 단말기 값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바꿔드렸습니다.
공시지원금, 저 이거 진짜 궁금했거든요. 통신사가 단말기값 빼주기. 야, 진짜 쉽네요. 선택약정, 요금의 4분의 1 깎아주기. 할부 원금, 폰값. 기기 변경은 폰만 바꾸기로. 번호 이동은 통신사 이동. 신규 가입은 첫 가입. 포인트 파크는 흩어진 포인트 몽땅 모아 단말기 값 퉁치기. 음, 야, 이거 진짜, 예, 원래 이런 뜻이라는 거. 쉽게 쓸 수 있는데, 어렵게 쓰는 거는 나름대로 그들이, 예,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풀어 쓰면 소비자들은 오히려 더 명쾌한 이해가 가능하고 매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토스가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소비자 언어에서는 이제 사흘이라는 표현은 지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친구들은 사흘을 4일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헷갈리고 생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 책은 마케팅을 위한 것이지 국어 교과서가 아닙니다. 순우리말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그러라고 하고 우리는 고객을 위해 사흘 대신 3일이라고 써야 합니다. 식당을 운영한다면 사흘간 여름휴가라는 말은 다음과 같이 바꿔야 합니다. 사흘간 여름휴가는 딱 3일 쉴게요. 아, 이 책은 진짜 대단하네요. 예, 이렇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이렇게 명확해진다는 게, 네. 이 책은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차는 서민의 발, 아보카도는 숲속의 버터, 즉석 카메라는 찰나의 유일한 기록, 털 붙은 보일러 부츠, 대사증후군은 죽음의 오중주, 경부고속도로는 국가 대동맥, 여행은 영혼의 비타민, 음이온은 공기의 비타민, 스마트폰은 내 손 안의 비서, 침대는 안식의 거처. 당신도 자신만의 브랜드 상품 혹은 자신의 애칭으로 포장해 보십시오. 특히 당신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라면 신기하게 그 애칭으로 당신의 전부를 판단하고 정의 내리게 될 겁니다. 예, 이 책은 애칭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길게 얘기하는데 그 사례들 여러분들 보시면 아마 크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름이 어려운데 뭐 물광 뭐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물광 피부 뭐 아무튼 뭐 무슨 비타민 주사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리고 또 왜 화장품 중에 이런 거 있죠. 예, 에스티로더를 갈색병으로 부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이 훨씬 인지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저는 스몰 스텝이나 스몰 브랜드로 인지되고 싶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브랜드,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그런 애칭이 공식적인 이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책을 이 책은 거듭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무한 그런 어떤 약간 짠한 얘기도 있는데요. 엄마 아빠보다 먼저 배우는 말 아파. 집보다 익숙한 병원. 장난감보다 익숙한 주사바늘. 가족의 슬픈 사과. 아프게 낳아줘서 미안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빈곤가정 희귀질환 아이들을 후원하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오프닝 문구라고 합니다. 이 문구 옆에 후원하기 클릭을 배치했습니다. 어려운 아이를 위해 후원해주세요. 라는 문구는 눈길을 끌지 못하지만 이거 빈곤 포르노라는 말도 있잖아요. 어려운 분들의 얘기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전 가슴 아파서 잘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오프닝 문구로 사로잡은 다음 목적을 밝히면 고객 밀당 승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제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매주 신용카드 한 장 먹는다. 당신이 매주 먹는 미세 플라스틱 양입니다. 세계 자연기금이 호주의 뉴캐슬 대학과 실시한 플라스틱 인체 섭취 평가 연구에 따르면 매주 지구인 1인당 5g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다고 합니다. 매월 칫솔 1개 무게인 21g을 먹습니다. 매월. 우리 몸이 얼마나 병들고 있을까요? 오염되지 않은 순수 식품 뭐뭐를 드십시오. 예, 되게 직관적이죠.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을 이렇게 적절하게 표현한 문구도 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고추, 모든 의자의 꿈입니다. 앉으세요. 고추 세워드립니다. 자세 교정 의자. 편식이 좋습니다. 좋은 것만 골라 드시는 편식이 필요합니다. 땡땡 건강식품. 사람들은 떡밥이라는 어감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으나 실상 모든 마케팅과 세일즈의 시작은 소비자와의 첫 관계 맞음부터 출발합니다. 선택받고 싶지 않나요? 그러면 1초짜리 떡밥 문구를 개발해 보십시오.
실제로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한번 직접 응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요렇게 카피 하나로 사람들의 인식 그리고 카피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라고 하면 그만한 텍스트가 가진 이 광고 텍스트 카피가 가진 힘을 뭐 대단한 카피가 아니라 이렇게 문구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게 하네요. 자, 마지막 얘기입니다. 곰탕집, 설렁탕집, 고기국수집의 흉악한 비밀을 아십니까? 충격적이게도 가게에서 직접 사골 육수를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아는 사실이죠. 하루 종일 쉬고 사골을 끓이면 인건비, 가스비, 재료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형 식당일수록 거의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몰려드는 수많은 손님에게 곰국을 퍼주려면 24시간 끓여내도 양이 모자랍니다. 따라서 주방이나 홀에 가마솥이 보이지 않으면 100% 진액과 분말을 쓰는 식당입니다. 집에서 곰국을 끓이려고 해도 곰솥이 필요한데 수없이 많은 손님이 찾는 곰탕집에서 커다란 가마솥이 없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나요? 네, 이런 가게들 많죠. 비밀은 제조 전문점이나 본사에서 보낸 액기스와 분말에 물을 타서 손님상에 내놓기 때문입니다. 아마 냉면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깔끔한 인테리어를 자랑하는 설렁탕집은 거의 그런 충격적인 장사를 합니다. 직접 우려낸 사골 국물 한 그릇의 순수 원가는 3,000원입니다. 액기스와 분말을 사용한 한 그릇 원가는 겨우 50원입니다. 이 정도면은 안 할 이유가 없을 정도겠는데요. 가격이 60배가 차이가 나니까요. 이러면 분명 차별화가 되지요. 하지만 근데 이 와중에도 이제 진짜 이제 사고를 우려내는 가게들이 있죠. 아, 이러면 분명 차별화가 되죠. 하지만 역시 문구가 너무 깁니다. 2어절로 줄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줄였을까요? 그럼요. 제가 만든 2어절 문구는 이겁니다. 가마솥이 보이나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 어, 가마솥이 보이나요? 이 문구 하나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우리가 글을 쓰는 목적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 있는 대목은 광고 카피와 같이 사람들에게 구매 의욕을 끌어내는 실제로 팔리는 글쓰기에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이 책은 이런 내용들을 듬뿍 담고 있습니다. 어떤 가게를, 카페를, 뭐 식당을 운영하든, 브랜드를 운영하든, 이런 실제로 상세 페이지라고 하죠. 그런 데서 쓰이는 그런 문구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조금 진한 책이지만, 사실 이런 책들은 생명력이 짧잖아요. 그럼에도, 되게 큰 자극이 되는 그런 오늘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마케팅 글쓰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사보고 또 직접 응용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